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이네요. 222인 날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1. 소리 확인해 주시고요. 미소은행님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붉은개미님 안녕하세요.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자, 소리 확인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커리어원님 안녕하세요. 요 근래 들어와서 약간 상승 추세가 꺾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일 오늘 새벽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웃겼죠. 좀 웃겼습니다. 긴축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거기다 더하기 푸틴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마디로 이제 푸틴 리스크, 푸틴이 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웠어요.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2.06%, S&P 500이 2%,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러셀이 마이너스 2.7%. 오랜만에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죠. 7.7% 상승을 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PMI 지수가 좋게 나왔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향후에 대한 것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이쪽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WTI 원유 선물 가격은 80불 미만이죠. 76.2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80불을 찍고 나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한 가동이라든지 그 성장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양회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지, 아직 3월 4일이죠. 3월 4일날 양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장 및 상승 동력을 보여줄 미래산업, 올해에 대한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그동안에 눌렸던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 플러스 저가 매력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긴축 리스크가 해소되고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을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생각 외로 연준이 진행을 했던 긴축에 대한 것이 좀 레깅되면서 좀 지연되면서 뒤늦게 나타나면서 조금 천천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더 봐야 되는구나. 천연가스 가격은 뭐 2.18,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이 더욱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자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금씩 축소되다 보니까 생각 외로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한 흐름이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 강한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송관선님 안녕하세요. 희나님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경제가 생각 외로 망가지지 않았다. 제가 작년에도 긴축을 강하게 할 때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다시 동작을 하게 할 거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마디로 잠깐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연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 오늘은 사실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달러 인덱스,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4를 넘게 찍으면서 104.142까지 찍고 나서 104.110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매력도가 아주 조금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1200 우리나라 환율이 1200에서 1300 사이에 대한 가격대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1300원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머니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너 틀렸잖아. 네, 틀렸습니다. 1300을 넘어버렸네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상승하던 기조에서 또 한 번 생각하지 못했던 핵 리스크, 푸틴 리스크, 이게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왜 좋은지 조금 이게 역설적인데, 약간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역설적인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김도영의 생각, 이미 물가는 상승을 해버린 상황이다. 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난 상황.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됐죠. 네, 캐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의 비용은 직접적이고 빠르게 많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까지 올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먹던 그 커피를 1,200원, 1,300원을 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데 JOK님 안녕하세요. JOK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 때 저희 누나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노동이 완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노동이 증가를 하고 그 노동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 비용에 대한 것도 상승을 한 것이죠.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상승이 직접적이고 빠르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택 경기가 경색을 보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사치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유통에 대한 것들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다. 과잉 초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인상한 상황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위적인 가계비용 증가를 유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CPI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PPI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이제는 뭐 PE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CPI라고 하는 부분이 CPI는 실질적으로 구성 성분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비용, 쉘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택 비용에 대한 것이 실질 물가 대비 반응이 느리다. 그래서 약간 느리게 나오는 그런 것을 뜻해요. 실제 물가를 뒤늦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CPI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캐치를 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번 FOMC 회의부터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연준이 진행했던 통화 정책까지도 실물 반영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과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2008년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심플한 얘기가 벌어진 것이죠. 너무나 심플합니다. 어떤 건데,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주식 시장이 좋아져. 아직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반등한 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 사람들의 지갑이 더욱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실물 경제는 주식 시장보다 느리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이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요. 여기.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 좋아져. 근데 아직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해. 행복한 매일님 안녕하세요. 근데 주식 시장에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금 이 구간이. 이게 바로 무슨 시점이다? 역실적 장세에 대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반등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소비가 다시 확대되고 이 구간이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사람들의 지갑이 더욱 두꺼워지기 시작함.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해지하는 그런 부분이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바로 금융 장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다우가 2%가 빠지고 나스닥이 뭐 2점 몇 프로가 빠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빠졌어요. 나스닥, S&P 500, 다우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실 저는 여기에 하락 부분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이거 왜 안 나와? 러시아 푸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종목을 동시효과 나왔네요. 동시효과 나왔어요. 어저께 여의도 승부사에 출연해서 죄송합니다. 추천드린 종목이 뷰웍스예요. 뷰웍스. 자, 지금 현재 이 정도에 대한 자리이면 시장이 눌리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에 대한 조정이 아닙니다. 오늘에 대한 조정이 아니에요. 오늘 조정 이후 어떤 흐름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강조드릴게요. 인생주 2가 잘 밀려주면 너무나 행복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거래소는 0.8%, 코스닥은 1%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오늘 이런 하락에 대한 모습이,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과거 파란색이 없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그때의 계좌로 회귀시킬 수 있는 인생주 2탄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아직 시장은 저가적인 매력도를 많이 보이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 집중하시는 분들 111로 확인하고 마지막 팁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는 분들 111로 확인하고 마지막 팁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메일링 커리어머님. 머니세상님, 꿀머니님, 복실이님, 민물장어의 꿈님, 제이오케이님, 녹두님, 케리님, 럭키영웅님, 대박국단씨님, 꿀머니님, 희나님, 빨간지가님.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섹터와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 2차전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2차전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2차전지에서 누구야?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에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0.6% 빠지고 있습니다. 0.4%네요. 1,000원 정도 조정받아요. 담비님 확인.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루 눌리는 거에 대해서, 이틀 눌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우리나라 밀릴 거야? 밀려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보자니 안녕하세요. 눌려도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 어떡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경제적 프로님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흐름은 원래 파도예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런데 그런 파도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하는 점, 기업의 실적들이 좋지 않다? 그런데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주식시장이 좋아져? 아직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 이게 바로 역실적 장세의 마지막 부분, 타이밍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뒤 실물 경제로 주식시장에 오른 것이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금융장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저가적인 매력도 뿜뿜 뿜내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살려드리겠습니다. 인생주 2, 오늘 잘 밀리면 1차 매수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 송고시장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와 가족과 직장과 모든 부분에서 건강과 행복과 수익이 가득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공투자를 향해서 힘차게 가자. 오늘 송고시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